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공장 현지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가 PPS 2호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PPS 2호기 증설로 국내 최대 연생산 1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일관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경량화와 전자부품 수요가 증가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미래자동차 핵심 소재 PPS. PPS는 2026년까지 약 16만여 톤의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가 도레이 첨단 소재 군산공장에서 PPS 2호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번 증설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 설비를 추가해 모두 13,600톤의 생산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PPS 수지의 주 원료인 황화수소 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늘려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 생산 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고의 품질 경쟁력으로 그리고 원가 경쟁력으로 고객 요청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넘버원 PPS 수지 메이커로서의 도레이 그룹의 위상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PPS 생산 확대로 소재, 부품, 장비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PPS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우리 군산에 저 투자를 해서 오늘날까지 왔다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공식은 뜻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의 증설 투자로 새만금 산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가 올 하반기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4월 국토부의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공구 분할과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는 7월쯤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수변도시와 관광 레저 등 20.7km 구간을 잇는 6차로로 건설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며 사업비는 1조 554억 원입니다. 군산 제2준설토 투기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대체 투기장으로 7부두 3개 선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해수청은 금난도 준설토 투기가 내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제2준설토 투기장은 2026년에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청은 금난도 투기가 끝난 이후 2, 3년 동안 개발 예정지로 남아있는 7부두 76, 77, 78번 선석의 부지를 투기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조성된 금난도의 준설토 잔여수토 용량은 현재 40만여 제곱미터입니다. 군산 지곡동 쌍용 예가 아파트와 은파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총 길이 480m, 폭 30m의 6차선 도시계획 도로가 4년여 만에 완공돼 내일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다음 달 개교하는 동산중 통학이 편리해지고 은파 호수공원의 접근성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KCN 금강방송이 보도한 무녀도 방치 유람선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위해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람선 주인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녀도의 한 야산으로 옮겨오면서 산지 400제곱미터와 갯벌 일부가 훼손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산시는 산지 복구를 위해 지난달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이 반대할 경우 행정 조치를 단행하고
오는 4월 1일까지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126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719대에 대해 구매를 지원합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상반기에는 승용차 300대, 화물차 280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작년 전기자동차 1,004대에 대해 17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가 한 대당 3,450만 원의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일반 90대, 취약계층 다자녀 10대 등 모두 100대에 대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산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가 오는 5월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물류센터는 100억 원을 투입돼 지난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준공할 예정인데요.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소상공인의 물류비 절감과 가격 경쟁력 확보,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소룡동의 슈퍼마켓 물류창고. 군산의 슈퍼마켓 250여 개 소매점이 6천여 품목의 물건을 싼 가격에 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과 이용자가 적다 보니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절박한 처지에서 경암동에 새롭게 건립되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착공에 들어간 도매 물류센터는 110억 원을 들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완공됩니다. 오는 5월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슈퍼마켓 300여 곳과 식당 1000여 곳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가 3월이면 준공됩니다. 5월부터는 정식 개장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산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산품에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까지 확대해 작은 소매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로 몰리는 소비자들을 골목 상권으로 유인해 물가 안정과 상생에 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산품은 물론이고 냉장, 냉동, 축산 제품까지 1만 6천여 품목에 대한 물류비 절감으로 그동안 타지역 물품 구매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군산의 소상공인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시민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이중의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공동 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골목 상권이 안정적 사업 운영에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공산품 위주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1차 상품이 미비로 전주나 익산 조합으로 빠져나가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 시 1차 상품 강화 및 식자재 취급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에 잠식당하는 골목 상권. 상생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 지역 4개 학교와 익산 지역 2개 학교가 미래 준비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에서는 개정초교와 신풍초교, 옥산초교, 삼북중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이리 모현초교와 웅포중학교입니다. 미래준비학교는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AI 교육, 생태전환 교육 등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올해부터 4등급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 같은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청은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 등기 우편으로 받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 9일 4년 만에 열립니다. 대회는 3개 종목인 풀코스 10km, 5km로 구성되며 8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자는 오는 3월 26일까지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만들어지는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 입주할 업체를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업종과 바닷물을 필요로 하는 관련 기업 등입니다. 하지만 염료나 도축업종, 원물 위주의 수산물 가공 공장은 입주가 제한됩니다. 입주업체 모집이 끝나면 민간 사업 부지의 효율적인 조성 계획과 단지 배치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산식품 수출가동 종합단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안에 8만 평 규모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산시가 창업 희망 키움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창업가는 초기 투자비 500만 원과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희망자는 군산시 청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 창업가 또는 5년 미만의 기창업가로 오는 3월 3일까지 군산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 대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농업인대학은 오는 3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8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농업 CEO 20명과 온라인 마케팅 20명, 졸업생 대학원 과정 20명 등 모두 60명을 모집합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5급 더미들레가 지역의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480만 원 상당의 냉동떡 4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떡은 더미들레에서 생산한 흑임자 인절미로 관내 경로당 및 복지시설 총 30곳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경암동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가 경로당 3개소에 컴퓨터를 전달했습니다. 서부발전은 노트북, 선풍기, 발 마사지기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행복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